자, 일부 이 특정 부분에서 일단 1차 상피띠가 만들어지죠. 1차 상피띠가 만들어져야 되고, 1차 상피띠에서 치판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치판. 자, 과정 보여줍시다. 자, 일단, 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치아 형성 이 상피가 일부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서 치판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치판. 자, 이렇게 치판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뇌상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뇌상기는 일단 치아 형성이 개시가 되는 시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상피가 안쪽으로 증식을 했어요. 그래서 치판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치아기라고 하는, 네, 상피가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상피가 치판이 이제 점차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종상기로 들어가게 되죠. 종상기. 자, 모상기에서 종상기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상피하고 치배가 분리가 됐죠. 예, 떨어졌어요. 완전히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건 치아기의 구조에서 없었던 4개의 세포 집단이 관찰이 된다 이 얘기 했었죠. 그래서 외치상피, 그 다음에 성상세망이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치상피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여기 치유두라고 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건 치낭이었죠. 자, 쭉 한번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치경륜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 치경륜. 여기에서 헤르트비 상피 근초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보시면 내치상피와 외치상피가 만나고 있는 이 부분을 치경륜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나중에 이 2개의 세포만 쭉 증식해서 길어집니다. 그래서 2층으로 나중에 보이게 될 거예요. 거기가 헤르트비 상피 근처였죠. 자, 일단 교두의 모양이 살짝 보이는 부분에서 특히 여기 교두 정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일단 경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시작은 이 치약의 가장 안쪽에 있었던 내치 상피 세포 얘네들의 키가 커지는 것부터가 일단 시작이 되죠. 그래서 키가 커지고 이 키 커지는 분화에 자극을 받은 치유두의 이 외배엽성 중간엽 세포들이 상하모 세포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네. 상하 모세포로 분할을 하면서 상하 전지를 먼저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단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하 전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덴틴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상하 전질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 자극을 받은 내치상피세포 이 친구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범낭 모세포로 분할을 할 겁니다. 범낭질이 형성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두 정에서부터. 자,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오돈토블라스트, 이게 상하 모세포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멜로블라스트는 범낭 모세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질과 범낭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점차 만들어지고 있네요. 경조직이. 보시면은 세포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범낭모 세포는 위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상하모 세포는 점차 중앙으로 이렇게 모일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치유도 있는 쪽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상하질이 형성되면서 경계 부위에서 어때요? 치유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쵸? 자, 치관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치관의 형태가 일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 치경륜 이쪽에서 헤르트비 상피 근초가 만들어질 겁니다. 헤르트비 상피 근초 보여주세요.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2개의 세포층만 이렇게 만나고 있죠? 내치상피와 외치상피 이 2개의 층. 자, 이렇게 2개의 층만 만나고 있다면 여기를 헤르트비 상피 근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헤르트비 상피 근초는요.
자, 여기 치유도에서 놀고 있는 이 외부합성 중간엽세포를 상하 모세포로 분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하질이 이제 점차 치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형성이 되고, 이렇게 좀 쓸모없는 이제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난 헤르트비 상피근주는 분절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로 주변에 있던 친흥세포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친흥세포는 백악 모세포가 되어서 백악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치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차 길어지겠죠? 상아질, 치근을 형성하는 상아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백악질이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어지다 보니까 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갈 자리가 위쪽밖에 없으니까 네, 위로 맹출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위로 맹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범낭 모세포를 한번 보세요. 범낭 모세포. 자, 범낭 모세포를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서 지금 보라색 부분이 범낭질이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게 범낭 모세포예요. 그런데 나머지 치아기를 이루고 있던 세포와 같이 함께 범낭질을 둘러싸는 마치 진보라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이 치아기 이루고 있었던 세포들과 범낭 모세포가 이렇게 껍질처럼 범낭질을 덮고 있죠. 그쵸?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이게 퇴축 치아 상피라고 부릅니다. 자, 범낭질이 모두 형성된 후에 치아가 구강 내에서 완전히 맹출하기 전까지 치과는 범낭 모세포와 나머지 세 층의 입방세포로 구성된 치아기의 잔유물로 덮여 있다. 맹출하기 전에는 이렇게 치아기를 이루고 있던 그 세포들과 범낭 모세포가 이 범낭질의 껍질처럼 잔유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범낭 모세포층과 나머지 세 층의 다양한 세포들을 우리는 퇴축 치아 상피라고 합니다. 자, 퇴축 치아 상피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치아기를 이루고 있었던 세포들과 범낭 모세포, 이 친구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퇴축 치아 상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맹출하는 치아를 덮고 있던 뼈는 흡수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위쪽에 길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치근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뚫고 나올 수 있겠죠. 자, 치근이 형성되면서 나중에는 점막 뚫고 나오죠. 이게 맹출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맹출. 맹출하는 과정 쭉 한번 보세요. 치근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제 맹출을 하죠. 자, 이때 범낭질을 덮고 있던 퇴축치아 상피. 자, 보세요. 진보라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범낭질을 덮고 있어요. 점차 없어집니다. 맹출과 동시에 없어지고요. 나머지는 일부가 이렇게 치아 치은 접합부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범낭 모세포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덮고 있었던 범낭 모세포는 전부 다 나중에 차후에 없어져 버리고요. 일부 치아 치은 접합 부위, 우리가 치은 열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일부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낭질이 한번 손상을 입게 되면 재생되지 않는 이유가 범낭 모세포는 이렇게 전부 다 소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범낭질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손상을 받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왜 범낭질이 한번 충치가 생기고 나면 재생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상아질 같은 경우는요, 상아 모세포가 치수의 이 바깥쪽에 상아질과 맞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상아질, 3차 상아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상아질을 재형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상을 받으면 상아질이 조금 더 생겨요. 그런데 범낭질은요, 떨어져 나가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 범낭모세포가 이렇게 퇴축치아 상피로 껍데기처럼 있다가 나중엔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범낭질이 재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